수요 공급 곡선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정권 때는 경제학 하면 케인즈고 케인즈 하면 경제학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알고 있는 케인즈가 아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유 수요를 늘리기 위한 케인즈가 아니다. 위기 극복의 정부가 곧 왕이 되는 왕권제 경제학이었다. 모든 것을 통치권자가 전부 움켜쥐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저임금 생산 조건을 국가가 강제로 고정하는 것이었다. 자산 인플레이션은 상상 이상이었다. 1977-1979년 사이의 해마다 30%씩의 인플레이션이었다. 요즘의 한국은행은 2%의 인플레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기준으로 논한다. 1994년 이후에는 경제학 하면 하이에크고 하이에크 하면 경제학이었다. 그런데 조갑재 기자와 김정호 교수, 정교재 주필이 이야기하는 하이에크가 실제의 하이에크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자의 무의 정치를 행하는 그런 식의 하이에크다. 김영삼 시대의 제도권 매스미디어에 얼마나 많이 노자의 용어가 남발됐고 그게 각자의 필요적 의미로 나타났는지 1990년대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질 딜레즈 같은 사회주의 혁명 이념이 수입됐는데 잘 읽어보면 노자적 상상력으로 이해하는 좌익 학생들을 본다. 정교재 주필은 한국 경제의 하이에크의 자생, 적 질서를 무의의화로 해석했다. 유교와 경제의 만남의 아니요. 외치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그리고 정신없이 달려간 것이 노자와 경제의 만남이었다. 책은 2006년에 나왔으나 이미 김영삼 시대부터 나타나고 김대중 정부 때에 크게 번성한 사회정신이 있는데 그린벨트 해체다. 김정호 교수의 땅은 사유재산이다는 태양광 패널이 남발되는 사회를 미리 바라보고 있다. 한국인에게는 시장 경제의 DNA가 있다. 믿고 맡겨라. 왜 안 믿는 거냐? 안 믿는 너희는 뭐? 그런 시대 정신 속에서 그 책은 읽힌다. 그린벨트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린벨트가 사용돼야 한다. 토지 사용에서 비효율적이다. 공급이 늘어나면 격이 내려간다. 조선일보가 공급 확대론을 제시하고 문치매가 그것을 추인한다. 애초부터 김대중 경제학으로 하나였다. 김대중 경제학의 시장 경제 요인은 유종일 씨가 설계했고 경제민주화 영역은 박현채가 설계했다. 과연 한국은 공급이 적어서 오르는가? 이미 공급은 충분하지 않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계속 가격을 떠받치도록 매수가 힘든 사람들을 매수하게 강제로 붙이지 않나? 노무현 정권 때 이후에 부동산 공급은 정말 늘렸다. 그러나 가격도 계속 올랐다. 중국학의 음양 공식으로 수요 공급이 벌어진다는 것은 물품을 만들면 수요가 있기 마련이라는 세이의 법칙 수준이다. 한국 부동산 경제에 실제로 닥친 문제는 이제는 실제의 생산 중심 인구의 축소다. 노자의 경제의 만남은 공맹과 경제의 만남. 인 군사정권 경제학과 180도 뒤집힌 버전인 박현채의 경제민주화보다 성공을 했을까? 공맹의 한국 경제 적용은 한국 경제의 능력을 축소했고 그런 억압을 해체하여 탈규제하면 확확 다 살아난다는 생각은 90년대 이후 보편화되고 박근혜 정권의 경제를 이끈 최경환 경제팀에도 정권적 핵심 경제 철학이 됐다. 그러나 홀라당 규제 벗기 경쟁을 해도 경제는 안 할 줄 몰랐다. 경제학은 영국에서 생겼다. 서구 자유진영의 산물이다. 경제학은 유대 기독교 문명의 산물이다. 탈규제는 노자가 아니라 교황 지배 영역에서 신앙적 기독교 존중과 그 세상적 형태로 부르주아 지배 권력의 인정을 포함한다. 국민은 미국과 영국 같은 시장 경제를 하는 줄 알았는데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 여행지인 장각이나 기림에서 비춰진 중국 남부. 정서 비슷하게 원하지 않게 닮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군사정권 때는 공맹을 분석하는 사람도 적었다. 좌파 정권은 자료가 많다. 한중수교로 엄청난 자료가 있었다. 그런데 노자와 경제의 만남에는 이게 경제학이야?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을까? 한국 경제의 재벌 중에 신종교 귀족이 많았던 것이다. 노자 코드를 확산하고 경제학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면 할수록 중국 남부 정서로 경제를 통해서 세뇌교육이 됐다. 공맹의 노정이든 중국제 자백과 사상 뭘로 써도 결국 윗대가리가 불공정하게 해먹는다. 이건 경제학이 아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